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겁도 없이 일주일 전에 사이판을 다녀왔습니다. 한 2년 한 달 정도 따뜻한 물 다이빙을 못 해보다가 제 몸 상태도 좀 문제가 있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집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사이판을 다녀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이런 여행을 한번 기획을 해서 여행사 끼지 않고 혼자 표 끊고 그 다음에 현지에 계시는 강사분하고 연락을 해서 다이빙을 주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즐겁고 어쩌고 이런 또 사이판 자체의 어떤 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드릴 의사도 없고 의향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외 다이빙 여행을 기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과정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이판에서 벌어졌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이판이라는 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이 사이판 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남아 국가들에서 이 여행이 열렸죠. 그래서 갈 때 어떤 과정을 밟고 올 때 또 어떻게 과정을 밟아야 될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이판에는 비치 다이빙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 사이판의 가장 대표적인 다이빙 포인트가 그로또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났던 특히 저희들 같이 힘없는 다이버들을 위해서 이 탱크를 117계단을 내려주고 또 다이빙 마치면 올려주고 하는 고마운 탱크 포트 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 그냥 대충 이름만 다이빙 포인트 지도와 함께 그 다음에 제가 만났던 다이브 센터를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이판에 있는 한인 다이빙 센터가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는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섬은 이게 사실 증명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기원전 약 1400, 1500년 전에 필리핀 원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필리핀 피고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본 필리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렇지 좀 다르긴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고요. 이 북마리아나 제도, 군도가 14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 특히 이 사이판 바로 아래 붙어 있는 게 티니안 섬이고, 또 그 바로 아래에 로타가 있죠. 근데 이 세 개가 제일 큰 섬들이고, 특히 티니안 섬에서는 2차 대전 때 일본을 멸망시킨 원자 폭탄을 싣고 올라갔던 비행기가 이 티니안에서 출발했는 걸로도 꽤 유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리아나 제도 이렇게 말하면 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도서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지역이 원주민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스페인 놈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지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어디 안 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독일이 들어오고요. 일본이 1919년 저희들이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해죠. 그때 이 지역을 침범해서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2차 대전 때 미군이 1944년에 여기를 침공하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약 3만 명 정도 있었는데요. 1000명이 생존하고 다 희생을 다 죽었습니다. 그 군인 말고도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통에 질병, 그 다음에 배가 고파서, 그 다음에 약 1000명이 거기 그 반자이 클립, 만세절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덴노헤이커 반자이를 외치면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사실은 강요된 한인들의 점프도 꽤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이 많은 섬들이 그 독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미국의 일부로 들어갈 것인지 섬끼리 다 이렇게 투표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괌, 사이판 이런 데는 지금 미국의 일부로 되어 있죠. 근데 팔라우는 독립을 결정해서 리퍼블릭 오브 팔라우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팔라우도 아직 돈은 그대로 미국 달러를 쓰고 있더군요. 이 많은 섬들이 사실 그 언어가 조금 달라가지고 지금 영어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리핀도 지금 공식적인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반자이 클리프입니다. 만세절벽. 이 위에서 많은 일본인들 그리고 한국인들까지 강요당한 자살을 했다는 그런 곳이죠. 이제 이 코로나 시절에 한번 나가보려니까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오히려 그 트래블 버블, 이 항공권과 호텔을 묶어서 이 여행사에서 다 해주는 어떤 그런 경우는 좀 쉽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트래블 버블은 끝나고도 그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판에. 지금 일본서는 아직도 직항이 한 대도 없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이판의 경제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떠맡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 출발 24시간 전에 저희들이 그 병원에 가서 신속 항문 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서 공항에 가야 됩니다. 이것은 사이판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 확인서는 음성 확인서는 한국 공항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영성 확인서에 검사했던 병원에 직인이 찍혀 있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막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곤란을 겪었지만 이거는 국내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요. 한 번 더요. 그 음성 확인서는 영어로 받고 그것이 어느 나라에 쓰이는 것인지가 거기 적혀 있어야 되고 병원 의사의 사인만 있으면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병원의 직인을 꼭 찍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이미 그 병에 한번 걸렸던 기왕 양성자의 경우는 접종 증명서와 그다음에 격리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 확인서를 접종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는 보건소에 가시면 이것을 떼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서 가셔야 되고요. 모든 미국 쪽 땅에 갈 때는 ESTA라고 이게 그 전자여행 허가승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게 비자입니다. 이거 돈 내고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접종 증명서도 사실 그 외국에 나갈 때는 영문으로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좀 애먹었습니다. 이 Travel Health Declaration 이라고 하는 결국은 사이판
에서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서 이거를 쭉 기록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인쇄를 해서 또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판에서 즐겁고 재밌는 시간 다 가진 다음에 나올 때는 귀국하기 이틀 전에 PCR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여행 나가는 뭐 다른 나라들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PCR 검사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결과가 통보옵니다. 만약에 거기서 검사해서 양성자가 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양성자를 격리하는 호텔로 모시고 가고, 사이판의 경우는 그 호텔비 식사비가 사이판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 이외에 다른 나라를 가실 때는 나갈 때 이 보험에 다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에서 그 경비를 상당 부분 해결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양성이건 음성이건 메일에 그게 오고요. 이것을 반드시 들어가서 결과지를 캡처하시고 인쇄를 하셔야 됩니다. 나올 때 인쇄본이 없으면 공항에서 또 이것을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티켓팅을 했던 그 항공사나 뭐 거기서 이런 Q코드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럼 거기에 이것을 기록하는 데 들어가서, 이건 한국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 들어가서 Q코드란 거를 지금 옆에 보시고 계시는 이게 그겁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지금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 QR코드가 찍혀 있는데, 이거 그냥 한국 공항에서 확인하면 될 텐데, 이거 인쇄를 해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도 그걸로 애를 먹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겪었던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지에 있는 다입센터, 호텔, 이런 데다가 부탁해서 A4 용지에 인쇄를 한 장씩 해서 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이외에 들어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게 뭐 여권을 3매를 복사를 해야 되고요. 내가 어느 호텔에 가는지 그 호텔에서 받은 바우처, 그 다음에 항공 티켓, 이것을 뭐 2개, 3개씩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제 개인적으로 고맙게 잘 썼던 거는, 제가 SK텔레콤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SK텔레콤이 사이판에다가 많은 어떤 뭐 기여를 했는지 어쨌든지, 지금 저희들이 한국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 한국에서 쓰고 있는 전화, 이것을 그대로 사이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서 데이터를 구입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SK텔레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일반 전화가 아닌 SK텔레콤에서 하는 T전화라는 거 있습니다. 그걸 하면 그냥 국내 전화 하듯이 편하게 전화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판에는 비치 다이빙 포인트가 크게 3개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루또, 아주 유명한 데죠. 그 다음에 이 라오라오 비치, 오비안 비치입니다. 이 오비안은 옛날에 제가 갔을 때 다이빙 해보고, 여도 그렇게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오비안은 지금 거기 어떤 바다의 사정상 실제로 특히 이렇게 쉽게 나가는 어떤 조류가 심해서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라오라오 비치를 갔는데, 여기도 엄청 걷고, 엄청까지는 아닙니다. 하여튼 탱크 메고 걸어서 다시 비치에서 얕은물에서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고생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뭐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빙은 해볼 만합니다. 뭐 안에 어떤 파이프라인 같은 것도 길게 놓여 있고요.
그 근처에 뭐 여기서 거북이하고도 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라올라오 오비안 다 마찬가지로 보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루또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그루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라올라오에 지금 다이버들이 저쪽 숲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걸 한 50m쯤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더니 친구분이 본인들이 다이빙하면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로또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그로또라는 것이 참 추억의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이 그로또라는 의미는 동굴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주 작은 움푹 파인 동굴입니다. 캐번하고 가까운데 캐번보다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성모 마리아 상에 서 있는 이렇게 안에 깎아서 만든 이런 식의 동굴, 인위적으로 만든 정원이나 뭐 이런 데다가 그 만든 동굴을 그로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로또 포인트에 들어가서 그 그로또의 밖으로 나가는 어떤 그곳을 보면 딱 이런 식의 어떤 틈새가 크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사이판 그로또와 티니언 그로또를 주로 갑니다. 티니언은 뭐 배로 1시간 정도 이동을 하는데 사이판 가시면 거의 대부분이 티니언은 한번 가서 거기서 특히 그로또 다이빙을 하시죠. 근데 이 사이판 그로또 이야기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옛날에 다이빙 가서 거기서 브리핑 받고 우리가 실제로 해보기도 했던 계단이 108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판이 108번에 쉽지 않구나. 특히 땡크 메고 내려갔다가 다이빙 끝나고 땡크 메고 이 계단을 올라오는 게 꽤 힘든데, 저와 최효숙 트레이너가 이 마지막 여기 갔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1999년 2000년 이때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2탱크를 했고 각자가 그 무거운 니코노스 RS에 라이트 2개씩 단 2세트를 하나씩 나누어 들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했던 그런 자랑스러운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117계단이라고 합니다. 그게 조금 공사를 해서 계단을 좀 더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했는데 122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이 계단 하나가 꽤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보시면 젊은 분들이야 그냥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갔다 하겠지만 대신 여기 갈 때는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여러 차례 설명을 해줄 겁니다만 반드시 난간을 잡고 로프를 잡고 마지막 부분에 특히 저희들이 다이빙 할 수 있는 큰 바위가 그로또 웅덩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갈 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요. 이것은 우리가 다이빙 하는 바위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그로또에 떠서 찍은 그런 영상입니다. 이 조이 강사님이 찍어 주셨어요. 사진이고요. 파도가 이 그로또 주위에 소위 말하는 동굴 입구처럼 생긴 입구가 3개 정도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물이 많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이빙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스노클 하시는 분들이 내려가서 마지막 바위 위까지 올라갈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노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로또에서 탱크를
옮겨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랄프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름은 랄페리토 비 알바라도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40세입니다. 이분이 한 6년쯤 전에 그로또에서 안전요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이판에 있는 딥블루 한국인 가게죠. 거기서 다이빙 왔던 여성 손님 한 분이 다이빙을 마치고 올라와서는 좀 어지럼증을 호소하더랍니다. 그래서 당신 탱크를 내가 옮겨주겠다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돈을 몇 푼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 말은 그때 안 받았답니다. 난 이거 돈 받으려고 했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날 이 니키 강사가 연락이 와서 우리 손님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 탱크 포트를 좀 해줄 수 있느냐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복 30불로 하고 첫날 그 일을 할 때 탱크 20개를 10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여튼 이 일을 하고 나서 3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온몸에 마디마디 다 쑤시고. 그렇지만 그때 받았던 600불을 가지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주니까 당신 또 언제 일할래?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그거 치우고 완전히 이 탱크 포트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재밌는 게요. 이분 명함을 보면 회사 이름이 My Ralph Adventure이고요. 거기에 CEO, Chairman, President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게 1인 회사인데 사업자 등록을 해서 돈을 벌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한 40 넘어가면서 좀 힘이 들어서 아주 젊은 친구를 하나 고용해서 그 친구에게 급여를 주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특히 힘이 없는 여자분들은 이거를 도움을 받으면 다이빙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거기서 상당히 친해져서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이 친구가 올려놓은 회사 사진입니다. I am a diver and tank porter.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My name is Ralph. I am a tank porter. 예. 그로또에서 집사람하고 찍은 사진이죠. 우리 샹크 강사님께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 주셨습니다. 티니안에도 이런 그로또가 있죠. 이 사이판하고 티니안 섬 사이 해협에 파도가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게를 배로 아주 바다 상태가 좋으면 40분, 그다음에 별로 안 좋아도 1시간가량이면 갈 수 있는데 거기에 티니안 그로또는 처음에 거기 가서 되게 인상 깊어서 이번에 갔더니 그냥 그저 그만 했습니다. 25m에서 약 다이빙하고 올라오면서 전체가 46분 정도 다이빙했습니다. 수온이 29도 나왔습니다. 티니안 그로또 갈 때 만났던 미국인 캘리포니아 출신의 여성분이고요. 이분이 괌에서 지금 간호사 일을 하다가 사이판에 다이빙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저 팔에 무슨 티셔츠인 줄 알았는데 저게 전부 다 문신이었습니다. 살은 쪘지만 상당히 하는 짓이 예뻤습니다. 사이판은 한국인들에게 이 위령비가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거기 지금 다이빙 포인트 이름은 shipwreck이라고 하고 그 배 이름이 쇼암마루입니다. 다 이렇게 허물어진
지는 상태인데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포인트가 B29, 이게 B가 밤어죠. 그래서 그 저희들 어릴 때 이 하늘에 B29가 날아가면 하늘에 하얀 줄이 쫙 생기고 했던 그런 데인데, 그 비행기 이름이 에밀리입니다. 이 두 포인트에 한인 위령비가 하나씩 써 있습니다. 일본인 위령비도 하나 수족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갈 때 가이드를 받았던 그 친구가 일본인이었고 이름이 타카시였어요. 근데 거기서 한국인 위령비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인 가이드가 그 위령비 윗면을 이렇게 열심히 닦아주는, 왠지 기분이 좀 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티니안 섬에서 사실은 한국인 유해가 약 5,000명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오래전에요. 사이판에는 한국인들이 약 9,000명 정도가 징용이 돼서 있었고요. 이 중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 1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그 대부분이 희생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 사이판섬 서쪽 해안가에 가보면 일본인 위령탑이 절비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밖에 하나, 그 다음에 이 수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역사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아픈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게 그 수중에서 보는 한국인 희생자 추모비가 있고요. 이게 B29 옆에 있는 또 추모비인데, 그 위에 지금 이 위에는 태극기 그림이 문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그 다카시가 열심히 그 위를 닦아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다른 분들이 그 한국인 위령비에 가서 이게 태극기를 들고 추모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이빙에는 다이빙 포인트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 여행에서 못 가본 곳이 올레아이, 아이스크림, 딤플, 파이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올레아이, 미안합니다. 아이스크림 여기에서 마블레이 떼가 출몰을 하는가 봅니다. 티니안에서도 뭐 그로또 플레밍 정도는 가봤습니다. 덤프 코브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이것도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그 세계적인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빛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판에 있는 한국인 다이브 센터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브시의 샤크 강사하고 일전에 어떤 의학적인 자문을 해준 적이 있어서 이번에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면 아쿠아 다이브, 다이브 Y2K, 딥블루, 사이판 다이브, 프로 다이버즈 사이판, 엉클 제이 다이브,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혹시 문 닫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체형도 있습니다. 숙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가 하면 그냥 호텔에 방을 잡아주고 본인들은 다이빙만 도와주는, 필리핀 같은데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들 다이버라면 리조트에서 먹고 자고 다이빙하고 패키지 요금을 내고 하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그러나 또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그것도 여행 가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생겼지만 성질이 아주 더럽게 보이는 이분이 조이 강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샤크 강사입니다. 주인장이시고요.
밑에 지금 조이 강사, 켈리 다이버 이런 분들을 카이 강사님도 거기서 제가 만났었습니다. 다카하시도 만났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밌게 이렇게 샵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이번 여행 한 7박 8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워낙 착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최효숙 트레이너는 한다는 소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2년 동안 웃었던 것보다 이번 일주일 동안 더 많이 웃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했었습니다. 사이판 다녀와서 어떤 보고의 형식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가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고 안전한 다이빙하고 이 다이빙의 진수를 만끽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